네, 지난달 서울 양천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이 지금 3,000명 정도가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가 소속된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이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가 나왔다는 네네. 거죠. 이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에 해당 학생이 5교시에 상담 수업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점심시간에 해당 학생이 선생님이 있는 책상 앞으로 와서 상담 수업을 받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께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욕설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책상에 있는 기물을 선생님한테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얼굴과 상체를 때리기도 했고요. 발길질, 그래서 들어서 또 매치기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신체적으로 많이 상처를 입으셨는데 이것보다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교단에 서신 지 얼마나 되셨던 거죠? 저분께서는? 해당 선생님께서는 한 10여 년 내외이십니다. 10여 년을 하셨는데도 충격이 클 네네. 정도라고 하니까요. 당시 상황은 어떤지 가늠이 가능할 것 같고 이 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3월 달에 학기 초가 되겠네요. 그때 선생님께서 생활 지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2차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는데요.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대상 학생을 징계하도록 요구를 하는 장치가 있긴 합니다. 그게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그게 안 열렸던 겁니까? 왜냐하면 해당 학교 측에서는 교관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교보위 신청하셔도 됩니다. 병가를 쓰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당 선생님께서는 학기 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도 지금 학급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학생들이 눈에 밟혀서 그리고 또 학교 차원에서는 5월 달에 해당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입급을 시키고 네. 여러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교보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단 교권보호위원회에 넘어간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보위가 열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교보위가 열리면 어떤 절차,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일단 교보위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사안을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다라고 판정이 되면 예. 첫 번째는 학생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해 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2가지 측면에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예,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전망을 해보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분명히 이것은 과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교사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이 절대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교보위 위원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보위 위원들이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는 저도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예,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사 3,000명 정도가 지금 탄원서를 냈다고 3,000명. 하는데 네네. 아마도 학생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습니까? 보완할 부분은 일단 선생님들이 일선 행정에서 교보위를 신청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보위에 교사가 이거를 사안을 넘기면 아동학대 신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불안함 때문인가요? 예,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여부를 떠나 그냥 무조건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 상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구청 직원과 경찰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정권 송치라고 해서 무조건 검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수히 긴 기간 동안 경찰의 조사, 그리고 심지어는 사의 조사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나긴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나 이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보위 신청을 꺼려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정당한 생활 지도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면책 조항을 주자는 개정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교보의 매뉴얼 상으로 교보의 신청이 들어가고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잠시나마 멈추게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말고 교권보호위원회 좀 더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일단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을 합니다. 예. 매뉴얼상으로는. 그래서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해 교원이 담임입니다. 격리 조치를 할 때 가해 학생이 나가야 될까요? 피해 교원이 나가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학생을 내보내는 게 근데 학생을 보내게 되면 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원이 네.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그래서 공무상 병가나 병과 일반 병가 등을 써서 예. 선생님이 그 학교 그 교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도 침해가 되고요. 그 학급에 해당 학생 이외의 학생들 학습권도 엄청나게 제약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시스템적으로 풀자. 예. 즉 가해 학생이나 격리되는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학교 측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이나 네. 별도의 기관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교원의 격리 조치와 실질적인 교원의 보호 조치가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현장에서 그렇게 부당한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것도 힘들고 가더라도 그 다음 절차도 굉장히 맞습니다. 어렵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사안 또 하나 좀 네네. 짚어보겠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초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거의 초임 교사라고 알려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작년에 발령받은 숨진 채 초임교사입니다. 발견이 됐는데 지금까지 노조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정식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진상 결과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저희들은 진상 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교사가 작년과 올해 1학년 담임을 같이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10배는 더 힘들어요. 학급 운영이. 네. 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네네. 그만 학급에 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그 학급에 4명 정도의 학생이 생활지도로 선생님을 어렵게 했었고요. 예. 그 4명 중에 1명과 또 다른 학급의 한 학생과의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했고 네. 이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요건 일단 노조에서 확인하신 거고요. 저희가 학교 측 입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담임 학년을 1학년 연속으로 한 건 희망대로 배정된 거다. 그리고 고인의 담당 업무가 학교 폭력이 아니고 나이스 관련 업무였다. 또 3월 1일 이후에 담당 학급의 담임을 교체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가 교육청을 방문한 일도 없다.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의 사안은 학교 지원하에 발생 다음 날 마무리됐다라는 해명까지 지금 학교에서 내놓고 있고요. 교사들이 오후에 모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진상 규명입니다.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그 사건이 발생한 것과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거에 간극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극이 있을까? 혹시나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진상을 좀 덮으려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이 일어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상 규명 결과 이 선생님의 사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선생님께서 생활 지도와 관련해서 아니면 학부모의 민원과의 응대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요인의 하나라고 한다면 제2의 제3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교육부나 교육주 차원의 점점 엄중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SNS상에는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언론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확인된 사실들만 좀 가려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은 사실 누군가의 엄마 혹은 아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맞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